안녕하십니까. 양이 아빠입니다. 오늘도 제가 쉬고 있어서 질문이 댓글이 있어서 한번 영상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겠죠. 그래서 같은 질문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 합니다. 현재 구독자 수 1954명 정도 됩니다. 2000명 가까이 됐고 늘 구독해 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부족하지만은 나름 근무 시간을 쪼개서 쉬는 날마다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십시오. 오늘은 터널에 어떻게 입사했는지 경로를 좀 알려달라. 제가 이제 터널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제 이력을 연봉을 얼마에서 시작했고 지금 만 몇 년이고 만 3년이 넘었고 연차로는 5년 차입니다. 횟수로. 지금 수익하고 또 한 달에 얼마나 쉬고 해외여행도 가고 있다. 뭐 이런 걸 써놨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입사했냐 물어보시는 건데 이 사실 이 터널이란 게 시설관리 여기 밑에 보면 시설관리 10년 가까이 했지만 시설관리 월급이 많다는 게 좀 오바네요. 시설소장도 월급 300 중반이다. 터널에는 시설소장님이 6천, 7천 이렇게 받습니다. 못 받아도 뭐 6천, 5,500인 것 같은데 5,500 이하로 본 적이 없어요. 최소 6천이고 7천. 그리고 저 같은 기능사도 4,500 이상을 받습니다. 연차가 좀 쌓이면요. 3년 정도 넘으면 PQ 인력이라고 그게 됩니다. 그 P, PQ PQ는 그 용역 점수예요. 용역 점수인데 이게 여기 나올라나 모르겠는데 그 역량이죠. 그 회사에 대한 역량과 그 직원에 대한 역량 그런 걸 다 PQ 점수로 보는데 그런 점수가 쌓이면은 이제 연차에 대한 고급 인력이 되는 거죠. 고급 인력이라기보다 경력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직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어디든 경력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일단 어디 회사 가든 그거죠. 일단 어, 신입이나 초보가 아니라 경력직으로 가는 거죠. 어디 터널을 가든 그죠? 아, 그러니까 어디 구인 공고를 보더라도 지원을 하기가 좋습니다. 보면은 지금 같은 시즌에는 보통 1년에 그 상반기, 하반기 이직 시즌이 있어요. 그 경남권은 1월, 6월이라 치면은 지금은 이직 시즌이 아니니까 경력직을 요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보면 터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요. 보시면은 위에 터널 경력 2년 이상 필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터널이 전국에 몇 개 정도 있냐 그걸 한번 볼게요. 어, 전국에 터널이 몇 개 있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3,800개 정도 있어요. 3,700 개소가 3,800개죠. 근데 이게 그 해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2012년도죠. 3,720개. 2013년도 12월에 3,800개죠. 그럼 지금 2025년도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또 3,800이 아니라 3,900개 정도 됐겠죠. 2024년도 연감이 안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3,900개 정도 된다. 해마다 거의 100개 정도, 평균 100개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 인력이 계속 늘어날 텐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경력자가 계속 로테이션 돌 수 있냐 이거죠. 안 되죠. 베이징의 터널 시설 관리는 경력자들 위주로 자리가 생기면은 소개를 해서 먼저 들어갑니다. 이 폐쇄적인 집단이라서 자기들끼리 아르마리로 먼저 들어가요. 근데 그러다가 터널 양은 많은데 인력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인 공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도 우선은 지금 이직 시즌이 아니니까 급하지 않으니까 경력자 우선 채용을 하는데 이직 시즌이 된다. 그때 되면은 요렇게 신입을 모집하는 거예요.
인력이 없어. 더 이상 기다려도 공인인고를 내도 오질 않아. 기존 경력자들이 다른 데 어디든 다 들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신입을 뽑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터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격을 준비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최소한 그 터널에 들어가려 하면은 뭐를 해야 되냐? 초급 기술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전기기술협회 초급 혹은 건설, 통신, 엔지니어링, 소방 이런 협회들에서 초급 기술자를 해야 됩니다. 전기공사협회 초급은 인정이 안 됩니다. 전기산업기사를 따면은 초급이 나오지만은 2년 현장 일을 해야 선임이 되죠. 전기기능사를 따신 분은 또 2년 현장 일을 해야 초급을 만들 수 있고, 전기공사는 전기기능사 따고 바로 초급을 만들 수 있지만은 2년인지 1년인지 헷갈렸네. 2년 맞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현장 경험을 하고 선임이나 초급 경력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경력증을 만들어 놓고 터널에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그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기능사로 들어오냐, 산업기사로 들어오냐, 기사로 들어오냐 그런 게 차이가 있죠. 있는데 반드시 기사나 산업기사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기능사로 들어왔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산업기사인데 처음에 경력 없이 기술 경력증 가지고만 들어오면 연봉 3,700, 3,900이죠. 저는 기능사로 처음에 들어왔을 때 3,600에 시작했어요. 그죠? 그거는 자격증은 크게 상관없어요. 자격증은 기능사를 있나 기사는 산업기사 있나 경력이 없으면은 어차피 급여는 아래서부터 시작이에요. 어디 가나 똑같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물론 기사랑 산업기사는 경력을 한 2년 넘고 초급하고 나면 선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임 수당으로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 4천까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기사나 산업기사를 따기 위해서 어떤 분은 7년, 어떤 분은 뭐 짧게는 1년 만에 하시는 그런 머리가 스펙타클하신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10년이 지나도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못 답니다. 저는 뭐 지금 기사나 산업기사를 전기를 못했지만은 저는 제가 능력이 안 된다 생각하고 지금 통신산업기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러느니 국비 지원으로 되는 기능사 과정을 거쳐서 기능사를 따고 현장에서 좀 일을 좀 배워보고 초급 기술자를 취득해서 터널 들어오는 거는 이렇게 하면은 금방 되죠. 그 짧게는 최소 학원은 한 6개월만 다니면은 기능사를 딸 수 있죠. 그리고 현장 경험 2년 정도 하면 초급이 나오고 그러면 2년 반 정도면은 터널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된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은 급여 차이가 도대체 얼마나냐 기사나 산업기사보다 한 50만 원이 차이가 안 나요. 20에서 50이에요. 20에서 50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그런 말 있죠. 야, 기능사를 할 바에 기사로 해서 기능사 따까리나 뭐 이런 거 속된 말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지 뭐 하러 기능사를 하냐. 저도 지금 기능사인데 지금 4,500 넘게 받고 있어요. 5,000이 넘어요 사실. 이래저래 수당을 따지면 연총 수령으로 따지면. 그리고 제가 여기 전기 기사나 이런 쪽으로 올라갈 생각이 없냐. 저는 기능장 공부를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자격이 되기 때문에 저도 기능장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지금 전기가 아니라 통신 산업기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신회사를 50대에 창업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는 뭐 딸 생각 없냐? 목숨 걸고 딸 생각은 없어요. 저는 제가 사업을 할 생각이라서 전기는 전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면 되지. 고용주가 사업체 대표가 일일이 모든 자격증 다 했을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통신이니까 통신만 하나 따려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터널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근무일수가 적기 때문에 터널은 제가 말씀드렸죠. 한 달에 10일 정도 출근하는 데도 있고 15일 출근하는 데도 있고 뭐 20일 출근하는 데도 있습니다. 20일 출근하는 데는 그만큼 근무시간이 현저하게 작겠죠. 그래서 여기는 주 5일이면은 20일 출근일 거고 주간 근무죠. 또 어떤 데는
대근자 이런 데는 한 달에 7일 정도밖에 출근 안 한단 말입니다. 혹은 7일 넘어서면 그 외에 별도로 수당을 받아요. 뭐 그런 식이죠. 여기 적혀 있잖아. 월 평균 7에서 10회. 이렇게밖에 출근 안 해도 연봉을 이렇게 받아요. 그 외에 7일이나 10일 넘어가면 별도로 이렇게 수당을 또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터널 근무가 굉장히 일수가 적은 경우가 많아요. 경력이 쌓여지면은. 그러면은 여기 또 연차 퇴직금 다 별도잖아. 그러면은 거의 뭐 비용이 꽤 되죠. 5천 가까이 되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보통 외국인들이나 그 맞벌이 하거나 이런 분들 보면 근무 일수를 늘리고 급여를 많이 받으려 하잖아요. 근데 여기 터널은 그런 식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근무 일수를 적게 하고 워라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적게 일하고 한 달에 반을 무조건 놀죠. 저도 지금 여기 처음에 고속도로 국도 3년 하다 고속도로 왔는데 고속도로 오면서 좀 후회를 했었어요. '아야 이거 뭔가 내 생각이랑 맞지 않는 것 같다.' 했는데 적응되니까 편해요. 전에보다 더 편해서 살이 좀 쪘어요. 지금 몸무게가 또 늘었는데 그래서 2 주마다 또 등산을 가고 여행도 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기능사가 그 기사나 산업기사 따까리하고 노예가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터널에 오면은 기능사든 기사든 근무 일수가 적어요. 기사는 선임을 하고 기능사는 그 선임한 사람들 보조 인력으로 도와주고 그렇게도 하고 뭐 물론 저도 팀장으로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제 팀원 중에서도 산업기사가 있어요. 제가 기능사지만은. 경력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기사라 하더라도 경력이 없으면은 조언이 되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대부분 이제 산업기사가 조장하고 그 기능사는 조언하는데 다 같이 똑같이 적게 근무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쉬는 날 뭐 하냐? 어떤 분들은 쿠팡 물류센터 알바도 합니다. 그 한 달에 반을 놀잖아. 그 유럽의 사람들은 투잡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월가의 사람들도 한 개 이상의 사업자를 내요. 자기 본업 빼고. 우리가 이게 본업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본업에 대해 목숨 걸죠. 본업 회사 잘리면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막 우울해하잖아요. 대부분 나라 사람들은 회사 일 하나만 가지고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한국은 원래 근로제도가 이중근로가 불법이잖아요. 2개 회사에 고용되면 불법이지 사업체를 내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말하는 거는 투잡이라는 거는 2가지 회사에 일을 한다기보다 하나 이상의 다른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노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노동이나 뭐 회사 일이나 뭐 그런 거. 그죠? 그래서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시간에 놀 수도 있고 저처럼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질문을 할 거예요. "야 터널 힘들게 들어왔는데 한 달에 반을 놀아. 근데 월급이 이래. 차라리 30 일을 일하고 이 연봉의 2배를 채우는 건 어때? 그러면 더 많이 주지 않을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쿠팡에 가서 그 한 달에 800 까지 수익을 800 까지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그러면 본인 몸은 아작이 나겠죠. 적당히 자기가 부업이라는 거는 할 때 하고 하기 싫을 땐 안 하고 쉴 땐 쉴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 터널은 들어오는 방법은 기사나 산업기사를 따려고 많은 시간을 보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무조건 그렇게 들어올 게 아니라 기능사로 적은 공부량으로 빨리 들어와서 여기서 그 많은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 시간 동안 워라밸 동안 공부를 해도 되고 상위 자격증으로 노력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더 연봉 높게 올려받으셔도 되고 혹은 또 '나는 그 시간에 이 정도만 받고도 먹고 산다.' 그러면 놀고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이 시간 동안 다른 여러 개 수익의 파이프라인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수입도 고정 불로소득이죠. 그런 걸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시간을 내서 머리를 써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그런 게 생각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일하고 집에 와서 그 씻고 눕고 이러면은 시간이 없죠. 그런 시간을 보내려면은 이 터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짧게 공부하고 터널에 입문하는 게 중요하죠. 들어와서 경력을 채우면은 이 돈인데, 경력 채우기 전에 3 년, 4 년, 7 년, 10 년까지 공부하고 처음부터 이 돈 받을 거라고 기사 산업기사 공부를 한다. 처음에 기사 산업기사도 이 돈 받기 힘들죠. 경력이 없으니까. 그러느니 기능사로 시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입사하셨나? 경로가 제 입장에선 그래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겠죠. 이미 기사이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또 저랑 루트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말씀들은 제가 기능사고 자격증이 아예 없고 현재 내가 자격이 없어서 이런 시설관리 쪽에 가고는 싶으나 갈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 경험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인생사 뭐 각자 다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시간을 활용하는 측면이 다르고 집안에 돈 벌어야 되는 여건이 다르고 그죠? 그리고 또 터널이 전국에 이렇게 많지만 내 집 주위에 터널이 있는지도 중요할 거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집에서 가까운 터널에 17km에 있다가 여기가 그 뭐죠? 계약 기간이 끝나서 멀리 100km까지 갔습니다. 멀리 100km까지. 어디 갔냐? 거의 군 멀리 갔죠. 그러다가 이번에 70km 집에서 이 정도 거리까지 고속도로로 왔고요. 1년 계약했습니다. 1년 뒤에는 또 가까운 데로 다시 옮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집 앞에 가까운 데로 오면은 말뚝박으면 돼요. 그또 질문하실 거예요. 야, 용역기간 3년인데 네가 어떻게 말뚝박 3년 뒤에 또 잘릴 수도 있겠지. 계약직이잖아. 회사는 고용 승계를 합니다. 회사가 바뀌더라도 본인이 원하면은. 제가 본인이 원치 않은 경우에는 집 가까운 데를 계속 이직을 하는 거죠. 저처럼. 저도 지금 소장님만 몇 분 봤어요. 지금 5년 차인데 실제로 3년 반을 일했는데 소장님만 몇 명 바뀐 걸 봤냐. 4명, 5명을 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스펙타클합니다. 인생이. 집 가까운 데로 안착하면 돼요. 근데 터널 그런 게 있어요. 옮겨 다닐 때마다 급여가 올라요. 연봉이. 제가 6개월에 한 번 계약서를 다시 쓴 적도 있고 지금까지 계약서를 쓴 게 4장인가 5장인가 그래요. 그죠? 만 3년 반인데 그 1년이라 해도 1년 안에도 다시 갱신을 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제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다 똑같진 않겠죠. 오늘은 그런 말씀 드렸고요. 터널 들어오는 거는 본인이 준비하는 자격에서 시작이 됩니다. 최소한 자격증 기능사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 기사, 산업기사는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요. 해도 되는데 그 시간에 들어와서 경력을 쌓으시는 게 낫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사항은 댓글이나 D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쉬지만은 영상을 하나 또 이렇게 찍었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